네, 안녕하세요. 인색 시큐리티의 천성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악성 코드 원천 차단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목차는 최근 보안 위협 동향에서부터 OSWAT 메타 디펜더 그리고 활용 방안 및 적용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안 위협 동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보안을 위한 여러 제도와 규정 그리고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평가 기관인 AV 테스트에서 수집한 결과를 보면 2022년 현재까지 수집했던 총 악성 코드의 개수는 약 13억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1년 동안 발생했던 악성 코드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한 달에 약 1000만 건 정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루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하루에 30만 건 정도의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현재 가장 우려되는 사이버 위협을 살펴보면 랜섬웨어 50% 이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가장 큰 사이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었던 몇 년간 발생했던 사이버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이랜드 그룹 대상으로 해서 랜섬웨어 공격 사례가 있었고요. 해당 공격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 유형의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2020년에는 현대기아 북미 법인 대상으로 해서 랜섬웨어 공격 사례가 있었고요. 이 또한 동일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었습니다. 21년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 사례가 있었고요. 이 또한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올해 가장 이슈였던 공격 그룹인 랩터스에서 엔비디아, 삼성, 그리고 LG, 마이크로소프트를 해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22년 4월 옵스와사에서 분석을 했을 때 바사르 백도어라고 하는 머레어가 CSV 파일 형태로도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엑셀이 아니라 CSV 형태로도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사례나 아니면 공격 사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주요 대상자 표적형 문서형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보안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메일 APT 공격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계속 유행하고 있는 이슈나 아니면 뭔가 관련되어 있는 신인척을 위장해서 스피어 피싱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세계 최고의 해킹 조직 중 하나인 북한 라자루스 그룹에서도 이 이메일 APT 공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안 사고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왜 이렇게 보안 사고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백신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일 안티바이러스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엔드포인트는 백신 하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백신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스와사에서 분석을 했을 때 단일 안티바이러스를 통해 신규 악성 코드를 탐지할 경우 탐지율이 매우 낮으며 탐지하기까지의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옵스와사에서 10,000개의 신규 악성 코드를 토대로 분석을 했을 때 첫째 날에는 5%밖에 탐지하지 못했고요. 10일이 지났을 땐 대략 30%, 20일이 지났을 땐 50%, 30일이 지나야지 60% 이상의 탐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일 안티바이러스를 사용했을 때 탐지할 수 있는 위협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차트로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체 악성 코드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단일 안티바이러스로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뿐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안티바이러스 벤더사 나라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수집할 수 있는 악성 코드는 제한적이며 또한 많은 악성 코드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 백신이 필요한데요. 각 벤더사의 안티바이러스들이 가진 단점, 지리적, 환경적, 자원적, 인적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AV 하나가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멀티 백신을 사용했을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탐지율이 늘어나고 탐지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V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탐지 범위는 높아지고 탐지율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옵스와사에서 분석을 했을 때 멀티 안티바이러스 스캔 엔진을 사용했을 경우 4개, 8개, 12개, 16개부터 97% 이상의 악성 코드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일 안티바이러스의 경우 탐지율이 한계가 있지만 멀티 AV를 사용했을 경우 탐지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많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보았을 때는 현재 맥스 엔진을 사용했을 때는 99.31%의 위협을 탐지하지만 탐지하지 못하는 0.69%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0.69%의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CDR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CDR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 먼저 문서형 악성 코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서형 악성 코드는 제가 첫 사이버 위협 보안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많은 공격자들이 이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형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왜 문서형 악성 코드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일단 일반적인 실행 파일의 경우에는 백신 제품이 탐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 파일의 경우에는 탐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평상시 사용되는 확장자이기 때문에 실행 파일보다 좀 더 이제 의심하는 정도가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 파일의 경우에는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하기 매우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슈 사항을 기사로 전파한다고 내용을 전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피어 피싱 사회공학적인 기법으로 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공격자들이 문서형 악성 코드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문서 파일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브 콘텐츠 사입, DDE나 OLE 오브젝트, 액티브X, 플래시,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기법 또는 샌드박스 우회 기법이나 아니면 문서 뷰어의 취약점 그리고 또 문서 파일에 속해 있는 이미지의 스테가노그래피 기법 그 외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악성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토대로 제작된 문서 파일의 경우에는 단일 백신으로 탐지하기에는 악성 코드 탐지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은 CDR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CDR이란 Content Disarm Reconstruction의 약자로 콘텐츠를 분해하여 위협사항을 문서의 위협사항을 처리하고 콘텐츠마루 문서 파일을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이신 바와 같이 폼필드나 비디오, 매크로, 임베디드 오브젝트, 스크립트, 이미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객체를 살균 처리해서 안전한 파일로 재조립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솔루션들을 도입했는데 왜 CDR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경계 기반 솔루션들의 경우에는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격 기법의 경우에는 샌드박스나 기존 전통적인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많은 우회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솔루션들은 탐지에 의존하고 있지만 저희 CDR 기술의 경우에는 악성이나 정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파일 구조로 분해를 하고 악의적인 컨텐츠를 제거하는 문서 파일을 분해하는 CDR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차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메타 디펜더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일단 메타 디펜더 제품 소개해드리기 위해 옵스와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스와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서 전 세계 9개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98% 이상이 옵스와 제품을 이용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스와사의 제품 라인을 보면 메인 제품은 메타 디펜더 코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디펜더 코어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멀티 백신의 기능과 CDR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32개 이상의 글로벌 안티바이러스 스캔 엔진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딥 CDR 기술을 이용해서 100가지 이상의 파일 타입들에 대해서 파일 무효화를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의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서버에 설치를 하고 외부로 데이터 유출 없이 안전하게 멀티 백신으로 악성 코드를 검사하고 데이터 살균을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시면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멀티 백신 기능인 멀티 스캐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스캐닝 기능의 경우에는 전 세계 유명 안티바이러스 벤더사의 스캔 엔진을 하나의 물리적 엔진으로 통합한 멀티 바이러스 스캔 엔진입니다.
그래서 단일 안티바이러스가 가진 한계점을 돌파하고 여러 멀티 백신을 사용해서 탐지율과 탐지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했었던 영상을 하나 살펴보시면 동영상으로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좀 빨리 넘어가는데요. 보시면 제가 문서 파일 HWP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했고요. 검사가 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에 멀티 백신으로 검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게 멀티 백신의 결과이고요. 20개 엔진 중 13개의 엔진이 악성 코드로 탐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진행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서 멀티 백신의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렙, 아비라근,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백신 회사들의 엔진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네 번째에 있었던 이 백신 엔진을 사용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HWP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티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백신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의 탐지율을 높이고 탐지 범위를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스캐닝을 사용하게 되시면 일단 악성 코드 탐지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신규 악성 코드 발생 시 위협 노출 시간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성 백신 엔진이 탐지하기 때문에 오탐률은 낮아지게 되고 단일 밴드의 의존성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 아래 보이시는 밴더사들이 현재 메타 디펜더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딥CDI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CDI는 유입되는 문서, 이미지와 같은 파일 내 악성 코드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을 제거하며 안전한 파일로 재조립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120가지 이상의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멀티 스캐닝과 동일하게 RESTful AP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과 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미 저희 인색 시큐리티에서는 연동을 할 수 있는 미드웨어를 현재 개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딥CDI도 간단한 시연을 보시면 동일하게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왼쪽에서는 멀티 스캐닝의 결과가 있었지만 중앙에서는 딥CDI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OLE 객체를 살균 처리했고 이미지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스트림 부분에서 악의적인 객체를 살균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멀티 백신으로 악성 코드를 악성 코드 단지 탐지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든 악성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탐지율과 관계없이 안전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딥CDI를 처리하게 되면 살균 전에는 이렇게 감염된 파일이 나오지만 살균 후에는 안전한 파일로 검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CDI는 다음과 같이 미검증 문서 파일이 들어오면 문서 파일을 분해하고 위협 제거 후 재조립해서 안전한 살균된 파일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처리 구성을 이미지로 살펴보시면 내부에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안전한 파일로 재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딥CDI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시면 상세 정책 관리를 통해서 기업 내부 정책에 맞게 특정 파일, 특정 사용자가 보낸 파일 이런 것들은 예외 처리하고 기업 환경에 맞게 정책들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딥CDI에서 지원하는 확장자이며 오피스 문서와 HWP, HWPX, 한셀, 한쇼 등 다양한 파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CDI를 사용하시게 되면 파일 무화를 통해서 기업 내부로 유입되는 파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탐지 기반이 아니라 모든 파일에 대해서 살균 처리를 있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안전한 파일들, 모든 파일을 살균 처리해서 안전한 파일만 유입되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디펜더 제품군을 살펴보시면 먼저 이메일 시큐리티가 있고요. 이 이메일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모두들 사용하시는 메일 서버와 연동을 해서 메일 서버 파일, 메일이 들어가기 전에 메타 디펜더 코어와 연동을 해서 메일 내 악의적인 컨텐츠 또는 악성 첨부 파일을 검사해서 안전한 메일만 기업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ICAP 서버가 있고요. 방화벽, 파이어월, 프록시, 기타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을 해서 안전한 웹 컨텐츠만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가 있고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이런 키오스크 장치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트가 있고요. 기업 내부에 파일 서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파일 서버 대신 메타 디펜더 코어와 연동할 수 있는 볼트를 사용하시면 파일 서버에 업로드되는 모든 파일들은 이 볼트를 통해서 코어와 연동되고 코어를 통해서 문서나 아니면 멀티 스캐닝을 통해서 악성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하거나 아니면 CDR을 통해서 살균된 파일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활용 방안을 살펴보시면 저희 메타 디펜더 코어와 연동되는 이메일 시큐리티, ICAP 서버, 이메일 시큐리티, 키오스크 등은 이 메타 디펜더 코어와 다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각각 메일에서 들어오는 컨텐츠 또는 웹에서 들어오는 컨텐츠들은 이메일 코어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안전한 파일과 악성 코드를 차단하고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비디오, 아카이브 파일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무효화를 거쳐서 안전한 파일만 기업 내부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국내 K생명에서는 이메일 구간에 멀티백신과 CDR을 적용했는데요. 스팸 필터, 이메일 게이트 뒤에 APT 장비가 있고요. APT 장비 뒤에 저희 메타 디펜더 이메일 시큐리티와 코어를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K생명 내부로 유입되는 모든 메일들은 저희 이메일 시큐리티를 통해서 멀티백신으로 악성 코드 유무를 검사하고요. 만약에 탐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딥 CDR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살균된 파일이 기업 내부로 유입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마 은행명은 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N은행사에서 망연계 구간에 멀티백신과 CDR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망연계 구간에 보시면 외부 중계 서버에서 내부 중계 서버로 파일을 넘기기 전 저희 CDR 기능을 통해서 파일 컨텐츠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파일들이 내부로 들어갈 때는 기존에는 그 파일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 CDR 기능을 통해서 안전한 파일들을 다 검역하고 검사해서 살균된 파일을 내부로 유입되게 해서 안전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메타 디펜더 제품의 경우에는 RESTful API 또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통해서 기업 내부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구성을 해서 내부에 유입되는 악성 코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